주공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영우 원장님과 박선아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평소에 이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인식, 이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아마 그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보고요. 특히 이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강사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경상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또 경상북도 통합기금 시민위원 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학에서는 특히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이런 오랜 경험과 또 지식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내용들을 우리 그 김천의료원의 직원들한테 전수해주는 아마 좋은 또 훌륭한 기회가 될 거로 예상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그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의료원을 또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료원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게 이제 고용 촉진에 가는 거니까 말씀드리고자 하고, 저 이하는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이하가 아니라 이하 엄마 같은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장애인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고용촉진법에도 있는데, 이건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셔서 이제 제가 꼭 좀 힘주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장애 발생 원인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는 뭘까?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장애복지관의 관장을 하고 장애인 단체장을 하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되게 온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짜 맞아요. 예. 온순한데 되게 강할 때가 있어요. 되게 강할 때. 어떨 때냐, 결코 장애인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장애 발생 원인을 생각하면 여기는 의료원이 의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질병으로 되는 수도 있고 사고로 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그리고 선천적으로 되는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되는 수도 있고, 그 어느 것이 되더나 하더라도 장애가 되는 사람이 100% 본인한테 책임, 기책사유가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 그 기책사유 본인이 아니라 엄마한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왜 있습니까? 본인이. 후천적으로 장애되는 사람들, 사고로, 교통사고로, 산재로. 왜 본인한테 100%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그 문화의 이기를 우리가 잘 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화의 이기로 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길로 가지 않고 보도로 가는 사람을 덮쳐서 죽었다면 우리 모두는 문화의 이기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는 거고, 장애가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가해자는 운전자일지 모르지만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간접적인 가해자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어쩌면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하는데 오늘도 저는 의료원에 여러분들을 뵈려고 아침에 세수했는데 한 번 더 세수했어요. 올 때. 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뵈려고 했는데 샴푸도 하고 그 샴푸가 흘러가서 혹시 임산부가 잘못 섭취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인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라요. 왜냐하면 100% 장애 발생 원인이 장애인에게 있다면 우리 사회에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왜 책임을 집니까?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우리 사회가 져야 된다. 그래서 장애복지 시책이 나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해 줘야 된다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너무나 안 되니까 장애고용수칙 및 직업재활법에 일반 기업 50인 이상 기업은 3.1% 또 공공기관은 3.8% 의무고용하고 보호로대가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우리 도청도 3.0%밖에 안 돼서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힐책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하지 압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도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홍성구 부시장님 우리 도에 인사국장하다 왔습니다. 되게 제가 몰아붙이 물었어요. 왜 장애 고용이 안 됩니까? 그게 어느 횡단적으로 어느 특정 해마 그렇습니까? 매년 그렇습니까? 매년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좀 더 열심히 하면 3.0, 3.1, 2는 될지 몰라도 그게 앞에 숫자가 3%, 4%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바꿔줘야 돼. 해결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장애인 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결혼 지원 조례 이런 거 만든 거거든요. 원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 경북에서 손대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장애 공무원을 응시하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작년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운영위원으로 갔을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특히 영원함 화합하고 교류하자는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순간 진심이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협력하고 교류하려면 서로의 같은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냐. 내가 경상북도 의회 가니까 장애고용을 일회를 하자서 이거를 국회 이종석 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갈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에도 같이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때 제가 드리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7개 강력시도 의장단위에다 그걸 올렸는데 그게 채택되어서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장애의 책임은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김천호 의원의 도론 장애인들에 대한 눈빛도 달라지고 그분들이 불편하면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가기 전에도 평소는 조용조용 살다가 아주 큰 업체들 이런 데 가서 뭐 이야기하다 하면 제가 못 참아서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되게 온순한 줄 알았더니 그런 말씀 하시네. 저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장애인을 도와주고 하는 거 고맙죠. 고마운데 그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원에도 각종 시설 장비들이 갖춰져야 되고, 저는 도의 공무원들 되게 저는 존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의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공성구시와 마찬가지고 바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동락관 다 가보셨죠?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계단이라서 저 앞에까지 걸어 오르내려야 되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 저 밑에 어찌 내려갑니까? 내비하면 안 됩니까? 강단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그 말씀을 지사님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국장님을 불러서 중간 말고 양 사이드에 또 계단이 있거든. 한쪽을 확 까무래가지고 경사로 만들어 지시를 딱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본회의 갔더니 담당과장님이 와서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경사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각도를 12분의 1 이하로 열어해서 끝에 가서 마지막에 조금 되는데 그거를 리프트를 달면 어떻겠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요. 도의 공무원들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똑똑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공무원들도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후천적이고 선천적이고. 딴 데 가면 제가 저거 따박따박 설명하는데 여기서 하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안 하려고요. 네. 맞죠? 이게 장애 유형에 말이죠. 우리가 15가지 있는데 이거 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저 유형이 처음에 5가지였다가 10가지로, 그 다음에 2003년 7월달부터 15가지로 늘어나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원장님 좀 더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죠? 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장님한테 와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주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심지어 저런 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또 당뇨도 하고 장애로. 특히 맨 아래 있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 많이 들어 살잖아요. 그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말의 의사소통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장애로 등록을 해주는 스웨덴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좀 더 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15개 유형을 설명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PT 넘기기 전에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지체장애 있어가지고 다녀보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신복고도 가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신복고도 가는 데. 특히 식당 갈 때, 커피숍에 갈 때, 뭐 병원에 갈 때, 병원에는 이제 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면 저는 뭔가 걸터 앉아야지 왼쪽 신발을 신고 또는 벗고가 가능해요. 제가 직접 가능한데, 제가 장보조개가 있거든요. 근데 약속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그거 상관없이 신벗고 들어오는데 이런 데 약속을 잘 잡아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디가 불편할까,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이 바닥에 딱 이거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되게 미끄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래 서가 있어도 이쪽 불편하지 않는 쪽 다리 하나 힘으로 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정신에 힘을 이따 다 모으고 있는데 물을 밟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각장애인들, 농아장애인분들 오시잖아요. 그분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소통 뭘 합니까? 혹시 수어를 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수어가 잘 안 되면 농아장애인들이 수어 다 하는 줄 알고 수어 뭐 하는 분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많이.
그래서 요새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문자 써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소통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역사가 만약에 있는 경우 요때 요 하나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뭐 간혹 자꾸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농화장이라고 대화를 하는데 통역사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죠? 농화장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걸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상대 농화장이라고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주십사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하고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중에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뭐 국이 있고 밥이 있고 반찬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설명해 드릴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혹시 그런데 이게 좀 헌데 식사하다 보면 좀 안 편해 있는 게 내가 먹고 싶을 수가 있는데 설명 다 해놓고 나서 이걸 잡아 돌릴 뿐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아시겠죠? 역시 뭐 제가 어떤 데 가서는 이런 말씀 드릴 때 한 두 번, 세 번 드려야 돼. 한 번만 드려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설명을 제 방향으로 약속이니까 드리고, 식사 끝날 때까지 그거를 위치를 변경하지 마라. 그죠? 그분 물 마셔야 될 것 같다면 간장 마실 수가 있어요. 돌리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적장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세 가지. 거기 보면 지적 능력 장애 있으신 분들 IQ 70 이하도 있고, 또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뭐 다람쥐도 떨전다 하는데 갑자기 가만 막히네. 발달장애인 중에 그런 분들 혹시 보면은 이게 사람이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라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한데, 맞잖아요.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한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질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해 듣는다든지 하면은 막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안 들으면 뭐 모르는데 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실제 연령보다도 더 젊어 보여요. 이 지적장애인분들이. 근데 혹시 형님을 보고 동생인 줄 알고 말을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보시는 것보다도 나이가 더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좀 존대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착하면 다는 안 그런데 조금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절대적으로 어려운에서는 제가 봐서 편의시설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올 때 도와드릴 때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한 발짝 앞서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지내보니까 우리 식구가 참 착한데, 저하고 사는 식구가 참 착한데 너무 같이 안 내기다 보니까 우리 박 선생님은 잘 이거를 호흡이 딱딱 맞는데 이렇게 가다가 계단을 만나면 내려가야 되면 저는 앵소를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콕 이렇게 충격이 가는데 우리 식구는 잡아줄 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좀 자주 같이 다녀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러는데 이 계단을 오르낼 때 충격이 엄청 받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를 때 항상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가다 요즘은 간혹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제가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갔었는데 지금은 68kg까지 한 10kg 뺐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지는 약하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뺐더니 보조기가 장수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하고 있어. 장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장애인분들 만나면 꼭 물어보면 좋아요. 제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그냥 일어났는데 지금은 옆에
요런 의자만 있어도 짚고 혼자 일어서거든요. 안 도와줘도 올라서는데 누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막 죽을 고생을 해야 되면 힘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자꾸 그거는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든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장애인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본인이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꼭 물어보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게 이제 주된 건데 다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보는 중앙회복지관 관장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거를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하셔도 혹시 그 돈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작은 것들 있죠. 이거를 정말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준다든지 경청을 해주지 않으면 그 불평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어려움을 찾는 환자분들 또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차폐선 장애인서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그 학교에 보건대 출신 많이 계시죠? 강의를 마치고 요새는 종이에다 써내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10가지를 물어봐요. 교수님 시간을 잘 지켰나? 나 이거는 100% 똑같이 나오지 싶은데 시작 시간 마친 시간에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없다면 이거죠. 네, 됐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장애복지 주요 정책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장애차별금지법이 2007년도 4월 11일 날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나오는 대로 모든 생활 전체 영역입니다. 전체 영역에서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차별하지 말자고 부탁하는 거지만 지금 이걸 위반하면 범법이 되는 겁니다. 범법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장애인한테 많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의시설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책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도 보면 장애가 전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요게 요래되면 못 올라가잖아요. 요것만 나와도 그러니까 시설의 변화만 주도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요거 제가 지금 전에 이제 동료 회원님들 사인을 다 받아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하는 손가락이 몇 개였죠? 4개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콘센트를 꽂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구멍만 하나 뚫고 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그 어느 제약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우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하려고 저도 조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관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손잡이 높이가 똑같을 때는 얘 닿지 않는 어린이는 뭘 잡고 갑니까? 근데 그저 디자인만 바꾸는 거예요. 높낮이가 다른 여러 가지를 배치했을 때 가능하다. 뭐 우리 어려운도 이런 면에서는 한번 좀 다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일단은 경제적 활동,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직장, 그죠? 그 다음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주로 어떻게 하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까지 우리 집처럼 100명, 80명만 모셔오잖아요. 이런 것도 장애인을 통해서 실업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다 국민인데 국민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어른처럼 이런 사업장으로 봐서는 관련 법률이 어차피 있는데 안 그러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 벌금 말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도 줄이고 또 그 의료원에서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이런 사회적 이미지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박선아 관장을 만나봅니다. 제가 그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하지 절단장이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에서 버스 장치를 개조해주는 지원을 했고 또 버스 회사는 장애인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장애인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믿고 성찰해주는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 서로 협력해서 장애인들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 읽을 생각해서 좀 막는 게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애인에 대한 거를 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도 많은 환자들이 중풍 환자들 또 외상 환자들 보면서 장애인을 엄청 많이 치료하고 환자로 관리했던 사람이라 그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측은함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그런 의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8% 정도가 후천적으로 이게 장애인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병이 있어서 또 사고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겨내가고 또 즐거움을 찾고 또 적응하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장애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한테도 올 수 있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은 다 장애인이거든 사실. 치매 걸리고 뭐 또 못 걷고 이러는 게 누구든지 다 밟아가는 그런 인생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저는 그 장애인 하면서 지금도 많이 마음속에 존경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베토벤은 그 납중독으로 해서 청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청각장애에서 전혀 못 듣는 사람이 그 베토벤 심포니 유명한 베토벤 9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작곡을 하고 못 듣는데도 그 비엔나 하모니를 지휘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건 이제 후천적이지만은 본인이 이겨내는 노력. 그럼 했던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그 스티브 호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그런 그 물리학자 있잖아요. 말씀도 못 하시고 활동도 못 하는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나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 역사적인 뭐 이런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를 가지신 분의 마음 자세 이분들이 나는 뭐 장애인이지만은 일반인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도움 안 받고 또 도움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검진센터가 지금 이거 완성이 되는데 이상호 팀장이 그러더라고. 이게 원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지만 이게 폐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검진을 빨리 센터를 완성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빨리 그 장애에 대한 그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이 완성될 때도 그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 허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미리 좀 알아가지고 잘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호라든지 또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또
또 우리 저 부위원장님 같이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개선되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한테 내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첫째는 그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항상 보면은 노력을 엄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력에 감동해서라도 더 잘 해주는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 노력과 열정은 우리 직원들이 강의 들으면서 좀 본받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패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의료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민들에 대한 인식 대전환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에 김천의료원 임직원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박선호 의원님 화이팅! 정영구 원장님, 화이팅! 정영구 원장님, 화이팅!